그 콘서트에서 제가 틀었던 PPT를 한 장 가져왔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보면은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 이 간격을 메꿔주는 게 우선 심하다. 그래서 초등 심화가 이 간격, 초등 유형과 중등 유형의 간격, 중등 유형과 고등 유형의 간격을 메꿔주는 게 중등 심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건 난도의 간격이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그거 말고 여길 보셔야 돼요. 회색 출제 범위. 출제 범위는 뭐냐면 실제 내신이 출제되는 라인업, 그러니까 출제되는 범위, 난이도 범위를 표시 드린 겁니다. 출제 범위. 이 녹색은 뭐냐면 모의고사가 출제되는 범위를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문제집을 이렇게 갖고 이제 막 풀다가 보면은 이게 지금 다 심화만 이렇게 써놨잖아요. 요 심화들이 그 라인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A급 중등 심화가 어떤 친구들한테는 1품이나 고쟁이보다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개별적인 차이가 있으나 어쨌든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런데 우선 보시면 아까 앞장에 없던 내용 때문에 이 페이지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모고 킬러와 내신 킬러가 있죠. 모고 킬러와 내신 킬러. 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지금 레벨 90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들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이렇게 심화서를 끌어올릴 때 네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칩들이 되게 이렇게 레인지하게 펼쳐져 있고 그 레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레벨들이 속해 있는데 그 부분을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양치기를 해야 가장 빠르게 너덜너덜해지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가장 빠르게 이제 너덜너덜해지냐.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 이런 겁니다. 우선 아이가 문제를 딱 풀어요. 문제를 딱 봐요. 자, 문제를 딱 보면은 이 심한 문제들이지만 아이가 딱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어? 어렵다. 못 풀겠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풀면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떻게 풀면 되겠다의 문제도 막상 풀기 시작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고 그냥 끝까지 잘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결이 되는 문제와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이렇게 나누면 돼요. 두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풀릴 때까지 푸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집에 계신 어머님들의 환송 소리가 들립니다. 풀릴 때까지 풀리는 거예요. 어! 이렇게 찬성 소리가 들립니다. 풀릴 때까지 풀리면 좋은데, 음, 아이들도 사람이고요. 인내력, 지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풀릴 때까지 풀으려 하면 실제로 하루에 뭐 한 네다섯 시간은 공부해도 10문제의 심화 문제도 못 풀 수도 있어요. 10문제는커녕 세네 개도 못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 갖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께 되고 그걸 가장 빠르게 너덜너덜하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바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 엄청 바쁘지 않아요? 국어도 해야지, 영어도 해야지, 체육도 해야지, 뭐 이게 많잖아요. 해야 될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만약에 레벨 8, 9, 뭐 10 등등의 레벨에서 굉장히 좀 위쪽에서 걸린 친구들은 사실 좋은 방법인데 지금 6부터 예를 들어 심화 빌드업을 쌓고 올라가야 된다. 이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그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절대 이 10까지 도달조차 못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아이가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어요. 그럼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냐? 한 15분에서 20분을 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을 풀고 만약에 그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이거는 제 경험적인 통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해 2년간 아이들한테 심한 문제 안 풀리는 문제 시간을 다 제기시켰어요, 제가. 예. 그래서 만약에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고민했는데 그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문제의 95%는 내가 오늘 지금 15분, 20분 동안 고민했는데 이 문제가 안 풀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거의 95%의 확률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해도 못 풀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고민하는 게 어떤 수학적 사고력이나 수학적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을 시켜줄 수는 있으나
사실 동일 문항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문항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는 게 더 복합적인 능력 향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 따라서 만약에 20분 동안 문제를 못 풀면 문제를 포기, 앤 킵합니다. 킵이 중요해요. 예, 그냥 버리면 안 되고요. 아이씨, 아직 이러지 말고 킵. 잠깐 이건 나중에 풀자. 그래서 자, 한 문제로 20분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계예요, 통계. 예, 20분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만약에 그래서 20분 안 풀려서 그냥 냅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문제를 풀 거고 지금 200분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다 20분을 통했는데 못 풀겠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떤 문제집을 풀었을 때 본인이 그런 식이면은 그 문제집 자체가 지금 너무 위에 있는 문제집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200분 동안 영문제를 다 못 풀었어요. 그러면 그날은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한 건가요? 하나도 안 한 건가요? 공부를? 엄청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왜냐면 시간을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 양을 못 쳤지만 생각과 사고의 양을 쳤기 때문에 이거는 질적 성장으론 충분히 유효한 공부는 된 거죠. 단 양쪽 공부는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론이나 형태를 익힌 건 아니니까. 자, 이해되셨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다음이에요. 20분 동안 못 풀었던 그 문제를 반드시 일주일, 뭐 10일 이렇게 규칙을 갖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50문제, 60문제의 어떤 내가 풀어야 되는 너덜너덜 해야 되는 7레벨 문항들이 있다 치면 이 문제들을 일주일간 계속 무한 반복을 해가면서 푼 거는 패스, 못 푼 거는 킵, 못 푼 거는 킵, 푼 건 패스, 못 푼 거는 킵. 그래서 청소될 건 청소하고 못 청소하는 건 계속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가 네, 청소를 예,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너덜너덜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여기서 진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래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되지 않냐? 오케이, 오케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질문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서 질문을 통한 힌트를 얻어서 즉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고요. 해설을 보면 되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니? 뭐 영상 보면 풀이 영상 보면 되니? 어떻게 푸는 건지 그냥 하면 되니? 이거는 심화 빌드업 할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20분 고민을 하고 20분 고민하고 내가 스스로 킵해놓고 다시 풀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1번 드렸는데 자 그거보다 조금 효율적인 방법은 가성비가 좀 좋은 방법은 뭐냐? 만약에 그렇게 킵된 문제를 내가 충분히 고민한 상태에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해답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답을 찾는데 중요한 거 내가 모르는 부분만 봐야 돼요. 즉 힌트만 이용해야 돼요. 근데 그 힌트를 교묘하게 잘 주는 선생님이면 더 좋아요. 즉 힌트를 잘 얻어서 우리가 해결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A라는 문항을 세 번 킵하고 네 번째 풀어서 내 능력이 요만큼 상승했다면 한 번 킵해서 혹은 두 번 킵해서 선생님의 힌트를 얻어 풀었으면 내 능력은 한 절반 정도 상승됐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킵 한 거가 킵 한 번에 질문으로 해결했으니까 요렇게 차이가 나면 사실 이게 더 많이 쌓였을 때 우리는 더 효과적인 심화 빌드업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시설을 보면요. 위에서부터 쭉 그 문항에 이제 그 풀이 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심화 문제를 볼 때는 내가 맡겼던 부분, 요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초중등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중등에도 있군요. 기아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풀었던 방식과 해설이 되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 내가 푼 방법대로 그걸 끝까지 풀 수 있냐, 혹은 내 방법이 틀렸냐,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결국은, 해설보다는, 만약에 주위에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긴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학원 원장이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뭐 선생님도 선생님 다름이니까 그거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푼다. 자, 이해되셨죠? 선생님도 없고 난 다 없어. 그러면 성공을 할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방식을 이용하고 사실 이것도 있어요. 주위에 친구도 있잖아요.
수학 되게 잘하는 친구한테 친구야, 부탁이 있는데 힌트를 조금만 줘봐. 그러면 그 친구가 힌트를 좀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힌트를 얻어서 킵된 문제를 힌트 얻어서 풀어내는 방법이 실적으로 어떤 효용성 면에서는 좀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근데 결국 1번, 2번을 던져 보셔도 결국은 내가 문제 푸는 어떤 양의 예, 내가 이 못 풀겠는 문제를 풀어내려는 기- 엄청난 의지와 그 양이 합쳐지지 않으면 결국은 네, 이 심화 빌드업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좀 정리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지금 고등을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거지만 초등, 중등도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초중등 때 심화서들을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냐? 그거는 어,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하나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쉽게 유형만 딱딱딱 까리까리 이해하고 오다가 갑자기 고등부에 오면은 수학도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심화도 붙고 얘는 이제 끝판이니까 대학 가기 끝판이니까 거기서부터 심화를 하면 그렇게 입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분해가 생각보다 많이 받쳐주지 않고 하면 대부분 이 친구년간 내가 잘 풀리는 문제만 풀었던 습성 때문에 유형이 빵꾸 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내려가서 유형과 준심화 사이에서 무한 루프를 돌거든요. 네, 제가 이걸 왜 계속 얘기하냐. 진짜 많아요, 이런 친구들이. 예, 9293 상담을 해보면 결국은 등급 안 나오고 뭐 성실하긴 하고 막 이런 친구들 중에 결국은 유형과 준심화의 무한 루프를 돈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무한 루프에서 끄집어내서 심화로 빌드업을 달리게 해줘야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자, 보세요. 이것이 수학이다. 이것이 수학의 끝이다. 얘기 드렸는데. 자, 문항은, 시험지의 문항은 이 레벨 1부터 10까지 꼭 나옵니다. 그냥. 예, 수능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비학군지 일반고를 다니면 7까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6까지 나오는 학교 거의 없다 했죠. 7까지 나온다 보면 되겠습니다. 1부터 7이 섞여 나옵니다. 내가 어디까지 풀 수 있냐? 자, 저는 지금 시험 실력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수학 실력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학 실력으로 내가 어디까지 풀 수 있느냐? 이게 그냥 점수예요. 왜냐? 찍어서 맞출 수 있어? 있죠, 확률적으로. 근데 있는데 찍어서 맞추는 거 배제하고 내가 진짜 제대로 풀어서 득점을 하는 그런 라인은 결국은 이 심화 빌드업 뒤쪽에 달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나의 능력을 몇 레벨까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평소에 연습해서 올려놓냐. 그렇죠?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 치마 빌드업이 성공해서 이 입시에서 수학 때문에 고민을 안 하는 아이들의 평소 공부 어떤 형태의 대부분은 항상 머리를 싸매고 있죠. 아, 안 풀려. 아, 안 풀려. 이런 상태에 많이 노출돼 있는 아이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높은 수학 성적이 훗날 기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